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부터 나타난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까지 상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선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결국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우선 대외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리스크,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었는데요. 자,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는 사실 이 연초에서도 불거졌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대한 이 의원석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왔던 이 중국에 대한 비판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 걱정스러운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하여금 미 증시가 떨어졌고 또 우리 증시까지 크게 영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들이 없었다라면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제한적인 상승의 흐름 안에서 좀 완만한 조정을 보였을 텐데, 자, 이 대외 불확실성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때를 맞은 듯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좀 많은 영역 안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이 나왔는지 지수 흐름과 전체적인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일단 하단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 이평선에 대한 하락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하락 브레이크를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단까지는 내려왔다. 그래서 내일장에 대한 추이가 이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부진하게 출발한다면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폭을 염두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동향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우선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전체적인 업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요, 대형주들이 이미 일찍이 이 상단에 있는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은 상승 제한에 걸렸었는데, 여기에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종목 하락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전체적인 시장 하락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모습들 때문에 중소형주까지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크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헬릭스미스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제 걱정되었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자, 만약에 지수에 대한 숨고르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취약한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 그럼 바이오 섹터가 빠지게 되면은 지수,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의 하락이 지수에 대한 하락을 이끌 수 있고 지수의 하락이 전반적인 종목의 하락 동반을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 추이를 따랐다. 자, 그런데 내일장에서 이런 추이는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하락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의한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조금 더 지켜보시겠지만은 종목의 하락에 있어서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반강제적으로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이 기회가 되는 시점은요, 제가 개장전 포인트나 마감 클래스를 통해서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하면서 현금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됐던 시장에 대한 동향 중에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었는데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이 개인의 매도세, 시장의 상승, 개인의 매도세, 시장의 상승 이렇게 반복되었었는데 오늘 개인의 매수세 전환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언제 포지션을 바꾸는지 이걸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잡히면서 대형주의 하락이 좀 더 가파르게 나왔다는 점. 자,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개인이 매수를 멈추고 매도 전환할 때 이 포인트가 시장의 타이밍이다라는 거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또 특징적인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 한번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종목은 오늘 상승을 했어요. 어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어제 아침에서도 만도의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건 만도가 오히려 기회다.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올라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앱티드와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만도와 같은 현대모비스, 만도와 같은 이 부품사들은 오히려 수혜주가 될 것이다. 특히나 자율주행 연구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이 자율주행 연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앱티드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습득과 또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면 당연히 만도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사가 수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이 때문에 만도의 종목들 어제 하락을 이겨내는 반등이 크게 연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만도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장중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만도가 어제 시장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랫꼬리가 크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랫꼬리 이후에 대반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상승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음봉을 모두 다 감싸온,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35,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 35,000원대 회복이 추이에 대한 연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N자형 파동이 나오는 자리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어제 나왔던 아랫꼬리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아랫꼬리에 대한 테스트 과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만도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된다는 것에서 뉴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이에 대한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지켜가셔도 좋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좀 더 지고 가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만약에 시장에 흔들림이 나온다라면은 역시나 가져가야 되는 거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IT, 자동차, 특히나 반도체, OLED, 자동차, 이 섹터들은 시장이 빠지게 된다, 어렵다, 그러면 먼저 사 놓으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도, 현대모비스 이와 같은 부품사들 모멘텀이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수는 확실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숨고르기 나온다라면은 대형주 먼저 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순환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투자 심리를 모을 수 있는 것은 테마적인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마주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다. 자, 오늘 대북주 움직임들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매일매일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자,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에 이야기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반등이 오히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더 해야 된다. 자, 변동이 나왔어요.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들이 북미 대화 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주가는 돼지열병 테마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또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장중에 6번째 확진 걱정이 되는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결과는 또 오늘 저녁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장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먼저 보셔야 되느냐? 자, 기존에 이 섹터별로 나눠된다. 백신, 방역, 사료, 그리고 대체 식품 쪽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자, 보신다라면은 두 가지 섹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체시스와 백강소재와 같이 방역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태풍 이후에 가장 실질적으로 기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시스와 백강소재 내일장에서 변동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닭고기에 또 혹은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가 다른 대체식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선을 주는 방역 그리고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니커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니커 F&B 그리고 또 체리브로 그리고 하림 이와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의 변동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은 제한에 걸렸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추이를 끌고 갔던 섹터들이 자금에 대한 옮겨다니는 그런 키 맞추기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를 대응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단기 매매, 종목장 세대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종목장 세대화 시장 대응을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의 자금들은요.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것을 기회로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셔야 되는데 IT,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IT 내용에서는 반도체와 OLED 중점적으로 잡아가는 기회를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 섹터는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모두 다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 자체가 실적 전환에 대한 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오는 신차 효과, 자동차 실적 개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리스크가 달러와 강세에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업종분들, 특히나 수출주에게는 환율적,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IT와 자동차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위기가 올 때는 오히려 이 섹터들을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도 함께 보셔야 되고 시장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